현지 바이어 발굴 성공 노하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말 오늘 세미나가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지금 뉴욕에 팬시푸드라고 하는 식품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업들이 제 거 강의자를 좀 띄워주시고요. 뉴욕 팬시푸드라고 하는 전시회를 갖고 이게 이제 이 동부 지역에서 열리고 있는 가장 큰 미국의 전시회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제가 이제 달라스나 뭐 이런 쪽은 워낙 많이 1년에 뭐 4번 정도씩 왔다 갔다 하는데 뉴욕은 사실 제가 처음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전 세계 한 28개국 돌아다녔고 영국에는 한 2년 살다 왔고 일본은 뭐 밥 먹듯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도 이제 뉴욕을 이번에 제가 해외 출장 다니면서 처음 가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뉴욕 하는지를 이번에 깨닫게 됐고요. 전시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도 제가 현지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미팅을 하다가 이런 그 직감적으로 동물적 감각으로 이 바이어는 바로 만나러 가야겠다라고 판단돼서 전시회를 하는 중간에 그 기업을 만나러 가고, 또 전시회가 끝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 포텐셜 고객사들하고 미팅을 어레인지해서 전시회 끝나고도 한 3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뭐 롱아일랜드라든지 퀸즈라든지 그다음에 브루클린이라든지 맨하튼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바이어 미팅을 했는데, 불과 지금 전시회가 끝나고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제 제가 밤 10시에 미국의 이 스포츠 관련된 기업, 특히 식품의 어떤 헬시 푸드라든지 또는 뭐 다이어트 푸드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기업하고 어제 밤에 10시에 저희가 줌 미팅을 했습니다. 줌 미팅을 1시간도 안 돼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줌 미팅 녹화한 거를 일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저희하고 같이 갔던 기업이 국내 내수만 500억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수출은 거의 처음이고요. 그래서 해외 수출 기업화가 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희 회사와 약 한 4, 5개월 전부터 서로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기업의 사전 전시회 준비부터, 또 저희 직원과 저와 같이 뉴욕에 넘어가서 저희 자비도 포함돼서 그렇게 해서 전시회를 하는 현장에서 바이어들을 만났는데 이게 정말 진성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또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푸드 회사 자체는 내용을 잘 몰랐던 거죠. 제품을 전달하고 좋은 제품이고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격하고 제품만 있다고 거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정말 10시에 미팅했던 그 줌 미팅에서 바이어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겪을 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과연 운송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MOQ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MOQ가 부담이 되는데 그러면 파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럼 우리가 브랜드를 우리 디자인으로 했을 때 과연 이걸로 맞춰줄 수 있는 건지. 자, 이런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바로 현장에서 모든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바로 즉답을 해줬고, 자, 그러면 한국에서 뉴욕까지 운송비는 얼마나 나오니? 라고 물어봤을 때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운송사에 확인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미 뉴욕 가기 전에 또 갔다 와서 대응을 하고 있던 터라 운송사로부터 부산에서 뉴욕까지, 부산에서 LA까지 오션 프레이트를 받아놓은 게 있었죠. 40피트 컨테이너, 20피트 컨테이너. 그래서 어제 상담하면서 즉시 제가 운송비를 뽑아서 보여주면서 지금 부산에서 뉴욕까지 약 프레이트가, 오션 프레이트가 2,560달러가 나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발주를 하면 우리가 이런 운송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걸 즉시 전달을 했죠. 그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어제 결론이 뭐였냐? 자, 좋다. 우리가 발주를 MOQ 정도로 할 건데 우선 부담이 되니 내가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좀 일부 좀 파셜로 발주를 하겠다.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할죠? 그럼 우리가 박스도 너희 브랜드로 만들어야 되고 파우치도 만들어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 이게 제조사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한테 즉각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좋다. 너희들이 발주 수량을 줄여도 되는데 그러면 파우치 제작비라든지 박스 제작비는 너희들의 브랜드로 하니 그 부분만큼은 디파짓으로 넣어놓고 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바이어가 뭐라고 하겠어요? Why not? 땡큐죠, 땡큐. 근데 대부분의 업체는 어떻게 접근하죠? 아니야, 우리는 MOQ가 있어. MOQ를 지켜줘야 돼.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거래를 잘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융통성, 플렉서빌리티가 떨어져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도 누구와 상담을 하느냐,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핵심 포인트가 뭔지를 캐치를 못해요. 그럼 거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시회를 가건 바이어 상담을 하건 간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해서 최대한 베스트의 옵션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안 된다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 1시간 수업은요. 제가 2주 동안 지금 미국 열흘 동안 갔다 왔고 일본의 나고야에 3일 동안 저희 파트너사가 고객사가 오키하크사마라고 하죠. 고객이 그동안의 한국 대응에 너무 고마워서 나고야에 초대해서 정말 풀 서비스를 저희에게 모든 일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식사와 료칸과 이런 거를 대접받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미국에 돌아오는 게 원래는 토요일이었는데 아시아나항공 40만 원 추가 비용을 내고 금요일 날 하루 일정을 당겨서 들어왔고 다음날 바로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나고야로 갔다가 월요일 날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따끈따끈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포인터가 안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이미 1월 달에도 저희가 세미나를 크게 했지만 특히 미국 지역, 북미 지역, 또 일본 지역하고 비즈니스를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브라질에 있는 매출 한 5천억 하는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으면서 1년에 브라질의 컨테이너 베이스로 약 15억 정도를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국 돌아와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시차 때문에. 미국 기업들하고 대응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1시, 2시가 돼버렸고 또 일어나는 시간은 또 3시, 4시, 5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멍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3시에 일어났고 어제도 3시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잠자는 시간은 1시 가까이 돼서 잤어요. 한 2시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항상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전시회를 갔다 왔잖아요. 전시회를 갔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좋은 포텐셜 고객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리얼타임으로 소통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결과가 엄청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왓츠앱이나 바이어들한테 연락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계속 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퍼런스 콜을 언제 해요? 미국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죠. 한국 시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11시, 12시, 1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갔다 오고 나서 약간 좀 피곤하긴 한데 작년에 제가 어쨌건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해외 비즈니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성공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알아요. 저는 딱 6년 전에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빚 15억 지고 한 달에 이자 800만 원씩 내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손을 들고 법정 관리 들어간 지가 6년 됐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법정 관리 들어가고 1년 만에 졸업을 했고 작년에 코로나 특수를 제가 맞이하고 미국, 일본, 브라질의 오더들이 진행이 되면서 작년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신용카드를 7년 만에 만들었고요. 제가 그래서 북미 지역이나 일본 지역이 왜 우리 기업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들한테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켓 사이즈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가격을 오퍼했을 때 그 가격을 저항받지 않고 공급해줄, 받아줄 수 있는 그 국가가 몇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품을 가지고 동남아를 가거나 중동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우, 메이드 인 코리아 굿, 넘버원 아닐 거예요. 굿. 그런데 가격이 높아요.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높다. 다 대부분 이런 반응일 겁니다. 근데 미국은 어떨까요?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가 제안을 하면 합리적으로 오케이 합니다. 그 저항이 크지 않아요. 제품이 좋다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받아줘요. 근데 동남아는 쉽지 않아요. 제가 동남아를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시장, 고려해야 될 시장이 뭐냐?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 완전히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제품을 받아줄 만한 능력의 국가가 어디냐? 그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그냥 단연 압도적으로 미국이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작 단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기업이 이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이윤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자료에 없어요. 제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지 고민해서 몇 개를 넣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반드시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윤이 어디에서 나와요? 매출에서 나와요. 자, 매출은 또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고객 바이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만들어야 되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바이어 발굴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사업한 지가 올해가 10년 차에 데스밸리를 못 넘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제가 재도전 성공 사례 기업이 됐어요. 성공 사례가 됐어요. 저 성공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저는 스틸 헝그리입니다. 저는 히딩크 똑같아요. 스틸 헝그리. 영원히 스틸 헝그리일 것 같아요. 여러분, 고객 바이어가 기업한테 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객 바이어 발굴하는 대로 게을리하고 있어요. 정부 유관기관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밥상 차려줘도 숟가락도 남들이 떠먹여주길 원해요. 이건 실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4, 5년 전에 사업 망하고 돈이 한 푼도 없고 강의 업계에서 일탈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에서 1년에 900시간 강의료를 벌어서 저는 해외 전시회를 가고 출장을 갔어요. 정부 지원 사업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망했기 때문에. 은행 대출 하나도 없죠. 자기 자본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 강의료를 벌어서 집에 좀 갖다 줘라. 근데 제가 그 돈 벌어서 뭐 했냐면 해외 전시회를 갔어요. 해외 출장을 갔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욕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전에 2018년, 19년에 만약에 일본 동경에 빅사이트 전시회를 안 갔다면, 상파울로 오토맥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 안 갔다면 전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 전시회를 가서 만났던 고객이 일본에 10조 하는 기업이고 상파울로에 갔던 고객이 5천억 하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지금 제조사가 작년에만 30억을 납품했고요. 올해 50억 납품합니다. 상파울로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매입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훨씬 매출이 커졌죠. 제가 만약에 그때 그 돈으로 가정을 위해서 썼다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중소기업들을 만나면 어떠냐? 정부 지원 자금이 없으면 안 해요. 정부 지원 자금 받아서 그 돈 아니면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아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출 올라가지 않아요. 바이어 발굴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이어를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될까? 우리가 좀 어떤 노하우는 없을까? 여러분, 지금 업무하기 너무 좋아진 게 뭐냐면요, AI 챗 GPT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되십니다. AI 챗 GPT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엄청난 어시스턴트 역할을 해요. 자, 그런다고 해서 얘가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죠. 또 그런다고 해서 얘가 바이어를 또 연결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시장에 진출하실 때 이왕이면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정보를 내가 습득해서 이 정보를 빨리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사이트는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바이어를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케빈 사장님이 저희 고객이에요. 저희 상사 파트너기도 하고 그분의 파트너들이 다 일본의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분하고 제가 이제 그분 가셨으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LED 비즈니스,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자 쪽을 하면서 일본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제가 거뒀었어요. 일본 동일본 대지진 터졌을 때 매출 몇 조 하는 기업에 단발성 오더로 막 몇십억짜리 납품하고, 제가 일본에 신칸센 타고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일본어도 잘 못하면서 후쿠오카부터 야마가타, 니가타라고 하는 지역까지 에브리데이 돌아다니면서 신칸센 타고 바이어 만나고 또 다음날 이동하고, 이런 일을 일본을 100번 넘게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저의 파트너예요. 파트너, 고객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케빈 사장님하고 비즈니스가 하나도 안 됐어요. 일본 넘어가서 도쿄의 신바시라는 곳에 가서 각궁 한국식당 가서 서로 기린비루, 나마비루, 이빠이 노미마쇼에서 맥주 먹고 밥 먹고 그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쌓고 여러 바이어들을 트라이해서 도전을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됐느냐? 이 케빈 사장님이 2018년 제가 일본 전시회를 갔다가 왜냐면 일본어를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케빈 사장님께 부탁을 했죠. 바이어가 매출이 2조입니다. 이 바이어를 만나러 가야겠는데 웬만한 통역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통역 갔다가 연결된 바이어가 10조 하는 기업에 연결됐습니다. 지금은 납품 많이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바뀌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케빈 사장님하고의 관계가 좋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케빈 사장님의 고객사가 한국에서 어떤 특정한 제품을 소싱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초에 느닷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제조사를 뒤져서 컨택을 하고 찾아가고 일주일 만에 제품을 소싱해서 보내주고, 일본의 패키지로 저희가 을지로에다 박스 맡겨가지고 하루 만에 그 박스를 일본 고객사의 이름으로 일본에 보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오더가 얼마나냐? 15억 원 이상 왔어요. 한 번도 안 만나본 고객인데 그 고객이 바로 도요타의 덴소입니다. 1차 계열사, 제일 큰 회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
만약에 케빈 사장님이라는 이분은 약간 일본 분에 가깝죠.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어떤 정서가 깔려 있냐면 신뢰. 내가 만약에 마도 파트너로, 마도 구찌로 신뢰 관계가 쌓이지 않았다면 절대 저희한테 의뢰하지 않겠죠. 그리고 업무를 시켜봤을 때 뭔가 대응이 다르다. 일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다. 일본의 문화를 알고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코리안 스타일로 하면 잘 안 되죠. 왜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엉덩이에 깔고 있어요. 대부분.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한국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뭐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대응을 잘 안 해줘요. 이런 일이 진행되면 일본 거래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약간 정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일본 기업들과 일하면서 바뀌게 됐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가야겠다. 내가 한번 제안했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가격이 막 바뀌면 안 된다. 사양서가 막 바뀌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수가 정말 자주 바뀌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사양이 바뀌어서 물건이 공급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컬러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바이어를 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는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내가 언어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어를 못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언어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어를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한 2년 정도 과외를 받긴 했지만 아니다. 하루에 미니멈 3시간 이상 제가 리스닝하고 있고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섀도우 스피킹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만족도가 높았어요. 일본어 발음이 좋다. 스바라시 막 그래서 혼자 스스로가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어랑은 얘기할 때요.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 사람들 특징,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내가 상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고개 돌리잖아요. 자꾸 눈이 막 딴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뭘 숨기고 있나? 대번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미팅할 때는 한국 분들 정서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요령이 좀 필요해요. 민망하니까. 노트북을 열어놓고 뭐 타이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거 수첩 같은 거 꺼내놓고 뭔가 작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짝 그 눈빛을 살짝 피해 가야죠. 그래서 대놓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하늘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최근에 일본 고객을 모시고 그 공급사에 갔다가 대본에 이 사람들 뭔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근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담당자가 자꾸 우리의 눈을 회피하더라. 그 일본 고객이 얘기한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상대를 이렇게 응시해야죠. 그게 아이 컨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거기에서 신뢰성이 나오니까, 진정성이 나오니까. 두 번째는 뭔가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누구를 만났어요? 엔비디아 회장하고 밥 먹었어요. 스시집에서. 그게 온라인에 올라왔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저 딱 보자마자 이거야. 비즈니스는 밥이다. 비즈니스는 밥을 먹어야 된다. 차를 마셔야 된다. 남아비로 마셔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가격이 좋고 품질 좋다고 무조건 비즈니스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벌써 20년째 해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했던 저희 파트너들 매출이 1조 넘는 그 고객사의 담당자가 뭐라고 했느냐? 제품이 좋다고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세일즈에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정량적인 내용이 좋아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정량적 수치가 뭐예요? 품질이 좋아요. 가격이 좋아요. 패키지가 좋아요. 디자인이 좋아요. 이게 정량적 수치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더 중요한 거 바로 정성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쏟느냐. 미국 시카고 뉴욕 시간에 맞춰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대응을 하고 그들이 why don't you go to bed 이런 말 나오면 감동인 거예요. 너 지금까지 안 자고 뭐 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너 기다렸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지, 그런 정성적인 수치가 실제로 비즈니스 메이드에 엄청 큰 역할을 합니다. 공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진출하고 일본 진출하고 모든 국가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세일즈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뷰티 기업들 대부분은요, 중소기업들은 화이트닝이라고 얘기해요. 미백 효과. 이거 미국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는 인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이트닝이란 말도 쓰고 이브닝이란 말도 쓰고 이렇게 써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지인이 아니니까. 그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문장을 쓰고 있는지 이게 검증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제 다음에 강의하시는 분은 북미 지역에서 실제 직원들 30명을 데리고 현지 백인들, 흑인들, 여러 글로벌 사람들을 채용해서 현지에서 마케팅하는 기업의 대표님이 강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시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미국을 진출해야 되고 일본을 진출해야 되느냐? 그냥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대주의에 쩔은 사람이 아니고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비교 불가. 미국은 너무 크다. 돈이 많다.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국가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인당 소득도요. 7위입니다. 7위. 1인당 소득. 여러분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미국 갔다 왔고 얼마 전에 미국도 갔다. 미국을 벌써 몇 번 간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3번 갔다 왔어요. 브라질 2번 갔다 오고 영국 2번 갔다 오고.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 올 때마다 충격받는 게 뭐냐? 물가가 너무 비싸요. 저희 박 과장이라고 있어요. 제시라고 이번에 미국 같이 갔다 왔는데 맥도날드에서 싸게 먹으려고 맥도날드 빅맥 세트 2개 시켰거든요. 35달러. 우리 돈 5만 원이 넘습니다. 한국 맥도날드 비교 불가해요. 근데 모든 물가가 다 그렇습니다. 더 충격은 뭐예요? 일반 식당 가면 팁을 줘야 되는 거예요. 팁에 쓰러집니다. 막 멘탈이 나가버려요. 왜냐하면 100달러를 먹으면 20불을 놔야 돼요. 20불. 1000불을 먹으면 200불을 놔야 돼요. 그게 미국 팁 문화예요. 아주 몹쓸 문화인 것 같아요.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2년 살다 왔잖아요. 런던에서는 내가 100파운드를 먹잖아요. 기분 내키면 5파운드 넣을 수 있어요. 10파운드 넣을 수 있어요. 그 의무가 아니에요. 미국은요. 팁을 안 주면 웨이터가 이렇게 눈을 아이 컨택을 해요. 이거 누르라고. 아이 컨택을 민망해요. 그러니까 팁을 안 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치고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 걱정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미국 사람들 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7달러. 거기에 팁까지 하면 얼마예요? 시간당 3만 원 넘겨 벌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니까 비싼 돈 내고 먹고 쓰고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소득은 멈춰 있는데 물가만 엄청 올라갔잖아요. 상상할 수 없죠. 이 역삼동, 삼성동 이 동네. 바깥 기본 12,000원, 15,000원. 그죠? 미국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출해야 될 특정한 여러 개 국가 중에 일본도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렇게 떠들었지만 일본은 생각보다 돈이 많다는 거죠. 국가의 부채는 많지만 기업들도 잘 나가고 있고 돈이 많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왜 미국을 진출해야 되는지. 미국은요, 유럽하고 완전 정서가 다릅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게 우리나라가 627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수입 물동량 중에 1위가 중국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식품 기업들, 뷰티 기업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미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힙니다. 인정을 받아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느냐? 볼륨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소량으로 바이어들하고 딜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운송비가 워낙 현지 내륙 운송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차 타고 가면은 뭐 한 며칠 가야 되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간다면. 제가 미국을 극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캘리포니아 왼쪽에 있습니다. 인구 3,800만이에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부자 동네입니다. 여기 뉴욕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맨하튼, 롱아일랜드가 있는 섬이 여기 빠져 있어요. 뉴욕주가 두 번째 부자. 텍사스 있어요. 텍사스. 미국의 50개 주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제가 보여드리면 국가로 비교를 했거든요. 캘리포니아 하나가 세계 6위의 프랑스 GDP하고 맞먹습니다. 왼쪽 캘리포니아. 뉴욕주 보세요. 캐나다하고 맞먹습니다. 텍사스 보세요. 브라질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왜 가야 되느냐? 한국한테 우호적이다. 그리고 미국의 마켓 사이즈가 세계 최대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인증 하나 받으면 50개 국가에 거래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부산에서 캘리포니아, LA, 롱비치 항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오션으로 2주밖에 안 걸려요. 이게 정말 놀랍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미국 물가는 비싸지만, 인플레 비싸지만 이 사람들 소득도 많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퍼하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거죠. 한미정가 가격을 오퍼하면 이 사람들은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양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 바이어 발굴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 하거나 아니면 오프라인을 통해서 전시회를 참가해서 바이어를 확보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느냐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전시회를 간다면 내가 그동안 전시회를 많이 갔는데 성과가 없었다. 진성 바이어가 없었다. 항상 수출 상담에 연결해주고 매칭 상담에 해줬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전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갔기 때문이에요. 다들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대부분의 99.9%는 한 놈만 걸려라. 스스로가 희망회로를 막 돌려요. 한 놈만 걸려. 그럼 나 이 전시회 비용 뽑고도 남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저도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제발 한 놈만 걸려라. 그래서 실제 2018년 19년에 한 놈이 걸린 거예요. 빅바이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저희가 전시회에 가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미 저희는 전시회 가기 전에 만날 바이어들을 최대한 많이 컨택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갖고 전시를 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뭐예요? 한 놈만 알아. 희망회로 돌리고 호핑에 스스로가 올 거야 올 거야. 그런데 한국 기업 60개사가 이번에 팬시푸드를 참가했고요. AT에서 50개사가 코리아관으로 단체로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유리막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리막 보더가 있는 줄 알았어. 한국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앞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이러지? AT 센터의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래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여기 유리막이 있는 것 같대요. 보이지 않는. 슬펐어요. 저희는 그 한국관으로 참가를 안 했죠. 돈 들여서 갔죠. 4명이 갔는데 5천만 원 쓰고 왔어요. 그냥 놀라운 건 뭐예요? 저희는 갔다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바이어한테 프로포마 인보이스 견적서도 많이 보냈고 어제 최종 발주까지 도달을 했어요. 세계 업체, 엄청나게 큰 일본 유통상, 중국 유통상, 그리고 어제 미국 기업.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런 성과는 나오지 않아요. 제 20년 경험상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바이어, 좋은 바이어를 우리가 만나려면요, 전시회를 가더라도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은 너무 많이 받았지만 실제 우리가 실행하지 않아요. 어떤 걸 실행하지 않죠? 사전에 우리가 미리 바이어 컨택하지 않아요. 바이어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동안 구조가 안 됐었어요. 왜냐? 우린 그동안에 코트라에서 정보를 얻어야 했고 콤파스에서 정보를 얻어야 됐고 나이스DMB에서 바이어 DB라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그냥 그 DB들을 샀어요. 근데 얘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펙티브하지 않아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전시회를 가기 전에 사전 준비 철저히 하시고 가기 전에 바이어들 최대한 많이 컨택하시고 연락해서 아예 미팅까지 잡아주시고 이러한 노력들이 없으면 현장에서 호핑만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떤 얘기하냐면 가지 말자. 성과 없어. 중진공에서 지원해 주는데 말짱 꽝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매칭 하나도 안 됐어. 코트라에서 연결해 줬는데 안 됐어. 제가 이런 전시회를 수도 없이 가봐서 알아요. 의미 없는 전시회를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시회를 가기 전에 우선 비용을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지원해 준 것뿐만 아니고 우리 여성센터 또 모든 유관기관들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코리아관으로 가면 그나마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죠. 저 같으면 이제 코리아 한국관으로 가면 이미 가기 전에 저는 바이어 다 컨택했을 것 같아요. 그 DB를 받아서. 아까 일본 우리 케빈 상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다 상사들 알고 있습니다. 다 전화할 것 같아요. 우리 전시회 참가한다. 부스 번호가 몇 번이다. 홀 몇 번이다. 만났으면 좋겠다. 이미 사전에 어느 정도의 어레인지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코트라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전시회를 갈 건지를 확정하고 적어도 한 달, 2달 전에는 계속해서 마케팅을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저희 같은 경우는 참가하기 전에 한 200만 원 투입해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이어들에게 나의 광고가 노출되게끔 타겟팅 다 했었어요. 링크드인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나도 안 돼요. 왜냐? 거기는 완전히 범용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세그먼트가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푸드, 비버리지 이 고객사들에게만 보여줄 수 있도록 광고 돌리고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락했던 고객들과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네, 다시 앞으로 너무 막 들어갔네요. 네.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데 오늘 새벽에 올린 거예요. 지난주에 이 이츠뷰티라고 하는 국내에 있는 푸드 회사예요. 케이터링 서비스를 합니다. 학교에 8,000곳에 납품을 해요. 그 회사의 계열사 중에 이렇게 비버리지 쪽의 음료, 그 다음에 핫도그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뭐라고 하나 원물을 이제 공급하는 계열사입니다. 여기 젊은 대표님들 2분하고 저하고 저희 회사 제시 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죠. 저희가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 바로 바코드, 링크드인 바코드, 웹사이트 바코드 같은 거 다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벤트도 좀 준비를 했고요.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뭐죠? 그 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 에어프라이어가 아니고 그 아예 기름으로 튀기는 거, 그것도 현지 베스트바이 가가지고 사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핫도그도 만들고 원물도 찍어 먹고 이런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진열장이 뭐냐도 중요합니다. 진열장. 이분들이 이제 이치뷰티 젊은 대표님들이에요. 자비치 센터 앞에 찍은 거예요. 전시회 전날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전시회를 간다면 반드시 가야 될 도시가 뉴욕이에요. 이건 기승전 뉴욕이 왜 그런지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 강의나 이 내용이 얼마나 좋으려고 시계가 떨어졌어요. 예, 시계를 무시하고 강의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서 찍었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뉴욕 쪽 동네가 워낙 큰 바운더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저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앞에 있는 쇼케이스를 바꿔서 저희가 별도로 돈 주고 유리진열장으로 바꿨어요. 전시회를 가시는 분들은 제공해 주는 것만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 제품을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LED 조명까지 저희가 돈 주고 신청했어요.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다른 부스는 우울해 보여요. 어두컴컴해요. 저희 부스는 진열장에 LED 조명, 그래 100달러 주고 하자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게 저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링크드인 저희가 본사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아시아 태평양 본사, 미국의 본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저희 중국계 유통사예요. 유통사. 전시회가 끝나고 회사를 방문했더니 그냥 입이 안 다물어져요. 왜냐? 70 stores USA. 그리고 물류창고를 들어가 봤어요. 냉동, 냉장 그냥 물류창고를 봤더니 입이 안 다물어져요. 너희들은 반드시 잡아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중국계다 보니까 또 중국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도 중국 많이 다녔어. 셴젠, 광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중국 가면 항상 먹는 게 주거량이야, 주거량. 양거 2개 줘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요. 중국 파트너가. 나 또 뉴욕 올 일이 있는데 내가 빨리 너한테 방문할게. 이 기업은 40피트 컨테이너 베이스로 견적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 다시 넘어갈 때 9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비즈니스가 잘 되면 더 빨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전시회를 갔다 오고 상담회를 갔다 와서 바이어를 만나잖아요. 전화하고 이메일로 언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는 확 당겨야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할 것 같은데 내가 루즈하게 그래 매일 회신 올 때까지 한 달 기다려보자. 그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선택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오자마자 왓츠앱으로 새벽에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 서류 보내주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 또 하고 있고. 이렇게 벌써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빅바이어들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 본사의 담당자예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근데 뉴욕에 왔을 때 저희하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미국을 정말 막 사랑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미국은 1931년에 10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맨하튼에 엄청나게 고층 빌딩. 롯데타워 제가 10번도 넘게 갔지만 이래서 안 되는구나. 단순하게 높고 단순하게 뉴하게 한 게 좋은 게 아니고 히스토리가 있어요. 히스토리.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히스토리 문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상사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딜러 문화가 있어요. 딜러 문화. 엔드 유저한테 공급할 수 있지만 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딜러 문화가 있다. 에이전트 문화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교환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자 다음 장면.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나고야에 있을 때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넣어봤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 이제 한 2천억 하는 고객사가 한국에서 저희가 대응을 잘해주고 있으니까 고맙다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일본에 엄청 큰 기업이 왔을 때 저희가 스타렉스 리무진 빌리고 주말에도 반납하고 그분들 명동도 가고 남대문도 가고 뭐 여기도 가고 이거를 제가 운전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그 고객분들이 저한테 운짱인 줄 알았어요. 유상 운짱 데스까? 제가 나이 데스. 와타시와 우리 회사 내가 CEO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운짱인 줄 알았대요. 운전수, 운転手 나이 데스 이러면서 이 고객사가요 일본에서 유통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물류 창고에 가서 여러 가지 유통 제품 중에 지금 와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요 전수 검사입니다. 랜덤 검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한국도 그래요. 랜덤 검사 하겠지. 아니요. 일본은 전수 검사예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모든 제품을 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거냐? 박스 저기 보시면 왼쪽 끝에 보시면 금 같죠? 분량으로 빼요. 중간에 있는 거 종이 좀 찢어졌죠? 분량으로 빼요. 여기 보시면 박스가 좀 찌그러졌죠? 분량으로 빼요. 일본의 기본 정서는 뭐냐면 이거를 누군가 받았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택배로 물건을 받았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돼요. 한국은 어떤 문화예요? 쿠팡에서 뭐가 배송이 왔어. 좀 이렇게 박스가 찌그러졌어. 그럼 안에 제품만 멀쩡하면 다이조부 데스. 이렇잖아요. 아 그냥 쓰자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은 이게 안 돼요. 보낼 때부터 아예 이런 건 다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고객이 저희에게 주방장을 불러서 회사 앞에 하나의 하우스를 이렇게 렌탈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방장이 3시간 동안 오마카세를 제공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감동이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저희 파트너들 불러다가 오마카세를 아예 주방장이 와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나고야 도착해서 나고야성에 가고 여기가 나고야에서 제일 유명한 장어집이랍니다. 장어집. 그런데 저희가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이 식당으로 가면 밥을 못 먹어요.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일본에 있는 담당자가 2시간 전에 가서 대기해서 2시간 만에 저희 테이블을 잡아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요일 날 일본 나고야 공항 근처에 료칸, 온천 거기를 통으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온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거를 대접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일본의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관계 형성은 왜 필요하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신뢰한다면 그 사람한테 못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비즈니스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상대에게 어떤 신뢰를 확보했다. 그러면 영원히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15억 빚지고 망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에 창업을 했어요. 중반에 창업을 했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30대 초반에 제가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오다들을 막 받아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마이다스 손이라고 했어요. 마이다스. 사업이 망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저랑 친했던 분이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줄로 아니 왜 이렇게 마이너스 손이 됐죠?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그게 2020년 3월 달이었어요. 제가 완전히 망했고 코로나로 더 망했고. 근데 2020년 4월 달에 저희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니얼이라고 하는 대표님이 나타나서 저를 완전히 구덩이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올려버린 거예요. 6개월 만에 110만 달러 수출했어요. 그 전에 코로나 때 완전히 날아가고 그 전에도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요청한 거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FDA에 제출할 서류 100페이지짜리를 제가 엉덩이 깔고 앉아서 일주일 동안 그 서류 작업하고 보내주고 그때 2020년부터 제가 미국 시간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케이 이 정도의 파트너라면 내가 오더 줄게. 그래서 지금 3년째 100% 선결제로만 오더를 줘요. 제가 그 당시에 가난한 걸 알았기 때문에 상상거 알았는데도 저희한테 발주를 주고 저희한테 100% 선결제 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작년에 저희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이분은 부자예요. 힐에 살아요. 소위 말하는 힐. 100억짜리 집에 살아요. 수영장 딸려있고 골프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이구나. 줄 게 없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요. 줄 게 없어서 뭘 갔냐면 금 3돈짜리 열쇠를 하나 데니엘이라고 이름을 파서 저의 뭐예요? 고객뿐만 아니고 나를 살려준 사람이니까 그렇게 액자 같은 거 박스를 만들어 선물로 갖다 드렸어요. 그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런 선물 처음 받았대요. 저도 처음 해보고 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상징적으로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분도 감동받고. 그래서 저희 올해 1월 달에 저희한테 5억 투자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저희 회사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자산도 별로 없어요. 5억 투자해 주셨어요. 5억.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나라든 간에 신뢰가 쌓이면요 안 바뀌어요. 어느 나라만 바뀌어요? 우리나라만 바뀌어요. 우리나라 제품 오퍼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 박스를 딱 보고 제조사가 누군지 보고 바로 전화해. 이거 우리 직접 구매할 수 없어? 이런 일을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경험했어요. 슬프더라고요. 매우 슬펐어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이 연결해줬던 파트너인 것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 전화 왔어. 직접 연락 왔어. 좀 싸게 달라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우리한테 파트너가 있어. 올릭스 글로벌이 있어. 유상이 있어. 약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슬프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비즈니스 오래 못합니다. 상대를 신뢰한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이 바이어 발굴하는 루틴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B2B 사이트에 다 가입시켜. 정부 유관기관 많으니까 다 가입시키고요. 알리바바도 하고, 뭐 코트라, 바이코리아도 하고, 트레이드코리아닷컴도 하고, EC21도 하고 다 하고. 기관이나 기업한테 연락해서 우리 바이어 DB 좀 주세요. 돈 주고 사요. 10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바이어 5,000개 드릴게요. 100개 드릴게요. 1,000개 드릴게요. 이 바이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제 판단하기에는 1%의 가치도 없을 것 같아. 1%, 0.0001%.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돈 주고 제가 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바이어 DB 이렇게 줍니다. 이거 뭐, so what? 바이어입니까? 이거 오키하크사마예요? 아니에요. 다메데스, 안 돼.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잖아. 이걸로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 정보에 불과해요. 정보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기업의 정보, 기업의 신용 정보. So what? 내가 바이어를 만났어요. 기업의 신용 정보를 평가해서 그래,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바이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비싼 돈으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얘는 바이어를 발굴해 주는 건 아니다. 정보를 습득할 뿐이지. 그리고 깜깜이 바이어 매칭 상담. 제가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에 상담하다가 정말 책상을 엎어버릴 뻔했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몰라. 바이어가. 그리고 바이어가 질문하는데 매뉴얼을 봤나 봐요. 유닛 프라이스, MOQ, 인코텀즈, 페이먼트 텀. 그래서 제가 너 제품은 봤니? 그랬더니 잘 몰라요. 넌 뭐 하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이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하지 말자. 여러분 앞으로 하는 상담에 있어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중소기업은 시간이 돈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신들 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제품 압니까? 이해합니까? 우리 제품에 대해서 검증해봤습니까?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질문들이 먼저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유닛 프라이스가 막 나와요. MOQ가 나와. 인코텀즈, 페이먼트.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상담은 우리가 희망회로 돌리는 거예요. 깜깜이 바이어 상담. 이런 거 가급적이면 좀 우리가 안 하면 좋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바이어 발굴을 하는데 바이어를 좀 많이 찾으셨습니까? 상중하.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 중에 어때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해서 대박을 쳤어. 상 있으세요? 중 있으십니까? 하 있으세요? 하? 중은 나오셨고 하. 제가 이걸 온라인으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채팅창에 뭐라고 한줄 아세요? 하하하하하 스마일 래핑 그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바이어 발굴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불필요한 걸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소견이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해야 되느냐,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요 세관 바이어 정보를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세관의 바이어, 수입 바이어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화장품 그 협회에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는데요. 데이터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화장품 협회니까 그래,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가 아모레하고 콜마니까 한번 넣어보자. 콜마를 제가 딱 넣었어요. 제 화면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콜마를 딱 넣고 지난 1년간 아시아에 수출한, 콜마가 수출한 그런 바이어들이 누구 나오는지를 봤더니 콜마 이름으로 수출된 엔드 바이어가 국가별로 쫙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까지 나와요. 인보이스 밸류까지 나와요. 수량이 나와요. 이런 정보까지 엄청나게 많이 오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선적 일자가 얼마 안 돼요. 제가 어제도 기업체 미팅 갔다가 현장에서 딱 검색했더니 3일 전 데이터, 미국 세관 데이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을 제가 넣어봤어요. 안 넘어가는데 하나 넘겨보세요. 네, 아모레를 넣었더니 아모레도 아시아만 했어요. 405건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밸류가 나와요. 밸류가. 이거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정보가 이렇게 많이 오픈됐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예요? 나의 경쟁자는 누구에게 납품하고 있을까? 또는 예를 들어서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 미국에 있는 그 어떤 바이어들이 이 제품을 구매하고 있지, 이런 정보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보입니다. 정보. 바이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정보죠. 그 정보를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컨택할 수 있을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뭐냐면요. 다음을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한테 아주 유명하신 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다음이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다음 장 한번 보세요. 네, 효과적인 바이어 발굴 방법 중 SNS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SNS 중에서 효과적인 건 링크드인이다. 제가 그냥 링크드인의 전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진짜 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효과적인가요? 그랬더니 효과적이래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아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링크드인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좋다. 바이어 발굴은 좋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그럼 링크드인만 하면 내가 바이어를 찾을 수 있을까? 절대 아니에요. 밑에 있는 내용 중에요, 전략적인 접근, 지속적인 노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대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놀라운 건 왜 링크드인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안 하느냐? 자기의 개인정보가 높은 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9억 명이 하고 있어요. 북미만 2억 명, 유럽 2억 명, 남미 할 것 없이 아프리카, 일본 다 해요. 우리나라만 잘 안 해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링크드인을 하면서 이게 제 오늘 아침에 캡처를 잡았어요. 오늘 아침 걸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글 몇 개 넣는 것 빼고는 전부 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로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인콰이어를 보내는 걸 저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죠. 저희 멤버들 혼자 못해요. 어떻게 이걸 하루 종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를 네트워킹 시켜가지고. 제가 불과 1년 반 만에 저의 일촌이, 글로벌 일촌이 2,900명이 됐어요. 이건 놀라운 수치예요. 여러분들 왜 놀랍냐면요, 유튜브에 페이퍼클릭 광고 돌리면 한 건에 30원, 40원, 50원밖에 안 해요. 여기 페이퍼클릭을 돌렸더니 3,000원, 4,000원, 5,000원이에요. 한 클릭당. 왜 그러겠어요? 세그멘테이션이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고객층에게만 보여주니까. 유튜브는 뭐예요? 범용이에요. 그냥 쫙 하고 보여줘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국내인 분들을 네트워킹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만 필터링을 해서 검색을 했더니 한국에 2,900명 중에 115명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2,800명 정도가 다 글로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자, 보세요. 네, 작년 10월 달에 프랑스 파리의 샤넬 본사의 담당자를 링크드인으로 컨택을 했어요. 링크드인으로 컨택을 했고, 에밀리 개발 담당자입니다. 구매 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에밀리라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우리가 정말 좋은 뷰티 제품이 있는데 너희한테 샘플 한번 보낼 수 없을까? 그럼 일반적인 글로벌 기업에서 저희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업을 받아주겠냐고요. 안 받아주지. 근데 링크드인에서는 받아줬어요. 왜냐? 그만큼 저희가 포스팅을 통해서 신뢰성 데이터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등장하는 거를 2개나 보여주고, 상 받고 트로피 받고, 그리고 1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계속 포스팅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누군가 딱 들어왔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했겠죠. 메시지를 받아줬고,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지난해 10월 달에 화상으로 했습니다. 샘플을 보내줬더니 너무 좋대요. 좋다. 그럼 2번째 미팅을 할까? 그래서 제가 화장품 뷰티 기업 대표님께, 대표님, 드디어 샤넬에서 연락이 왔다. 2차 미팅을 하자고 한다. 그랬더니 매출액이 10억도 안 되는 그 대표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파리까지 비행기표가 25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대표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대표님, 한 번 일생에 올까 말까한 기회를 이대로 놓치실 겁니까? 무조건 비행기 타고 프랑스 파리 본사 가셔야죠. 그래서 갔다 왔어요. 샤넬 본사 가서, 이 샤넬 본사 뷰티 쪽 관련된 이 건물이에요. 에밀리하고 이 프랑스어 통역하는 친구, 대학원 다니는 친구, 그다음에 저희가 미팅을 했고, 매일경제에 이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이 기업은 작년 매출 10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올해 기업 투자를 받고 미국에서 발주를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뷰티 기업은요, 브랜딩이 답니다. 브랜딩이 다. 여기 계신 뷰티 기업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뷰티 기업은 브랜딩이 다다. 그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투자하고 연예인 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푸드도 마찬가지겠죠. 브랜딩이 안 돼 있는 회사는 아무리 어프로치를 해도 담당자가 약간 좀 이상한 거죠. 괜히 구매했다가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이건 미국하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든 람지 버거 런던 해로즈 백화점에 갔어요. 한국에 있는 고든 람지에서 문의가 왔어요. 우리 마케팅하고 싶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래? 고든 람지 본사 고든 람지 해로즈 한번 가보자. 그리고 런던 간 김에 저희 이제 제시 과장하고 가서 직접 햄버거 18만 원치 먹고, 평생 먹을 햄버거를 다 먹은 것 같아요. 18만 원 둘이서. 그리고
거기에 메인 담당자 매니저하고 사진 찍고 서로 좀 얘기하고 링크드인을 통해서 제가 포스팅을 했더니 이 담당자의 포스팅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본인에게 제일 먼저 올라와요. 본인과 일촌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봐요. 누군가 좋아요하면 저의 포스팅을 다 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샤넬 같은 거 이거 올라가면 뭐 좋아요가 막 4만 5천 개씩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 촬영한 거예요. 이 슈퍼비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저희가 어제 저희 여성기업 대표님이세요. 외국에 이제 홍보 자료를 알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나이스하게 이미지하고 이거 말고 이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거. 이 제품이 뭐예요? 라고 설명도 해주고 토크도 하고 외국인 모델 써서 대표님이 직접 제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영상 찍어서 짧게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뭐 쇼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기업 20개사 저희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어를 발굴했을 때 정보를 얻는 게 끝이 아니고 그들에게 반드시 오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화상으로 상담을 해야 돼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 보고 하는 것과 이메일로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드시 컨퍼런스 콜을 유도하셔야 돼요. 비디오 콜을 유도하셔야 돼요. 저희는 무조건이에요. 비디오 콜 하자, 컨퍼런스 콜 하자, 무조건 유도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안 하는 건 누구의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요. 아담 스미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다 받는 건 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적절한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 발주가 오는 거 어때요? 제가 하는 카미사마가 해주세요. 카미사마. 하나님 그런 겁니다. 자,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요 놀랍게도 오더가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지난주에 저희한테 땡큐 메시지 보내신 분 카톡을 제가 캡처를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결이 돼 샘플을 보냈는데 만족스러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지난주에 좀 좌절했거든요.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왔어. 이야, 되는구나. 진짜 바이어를 내가 원하는 고객사를 컨택하고 제안하고 상담하고 샘플 보내고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관의 힘을 빌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캡처는요. 제가 지난주에 인천공항에서 여기 사장님을 만났어요. 인천공항에서 만났고 이분 라스베가스 가고 전 뉴욕 갔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기업도 저희가 바이어 계속해서 제안을 해드렸거든요. 놀라운 건 미국에서 더 누르고 있어요. 왜 빨리 이 데이터 안 보내줘? 왜 스페시피케이션 안 보내줘? 왜 샘플 빨리 안 보내줘? 회사 담당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열정이 왜 부족해요. 약간 눈물이 나요. 슬퍼요. 제가 이 서로 줌으로 미팅할 때 저희도 들어가서 하거든요. 좀 슬퍼요. 저 같지 않아요. 저희 회사 멤버 같지 않아요. 저희 성과를 내고 싶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밤에 늦게 해서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적인 바이어 발굴 노하우 결론이에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제가 벌써 18년 이상을 해외 영업만 했어요. 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95만 마일이에요. 대한항공 코리안 그 모닝카 프리미엄이 벌써 몇 년 전에 돼서 정말 이거는 저의 자부심이에요. 왜냐? 해외 영업을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얼마나 많은 비행을 해야 되는지. 자, 이런 노하우가 축적돼서 제가 18년 이상의 해외 영업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이겁니다. 4가지. 타이밍. 얼마나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대응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 속도.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 정말 급한데 대응은 정말 느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뢰 구축.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 표를 지불하고 현지에 가서 관계 형성하고 이렇게 한번 관계가 맺어지면요. 오다가 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오다입니다. 오다. 일본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오다 구다사이. 오다 구다사이. 이게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기쁘잖아요. 그다음에 이 중요한 건 전문성이에요. 어제 미팅 40분 녹화 자료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두 번째 거. 그 어제 상담하는 거 16분 10초짜리. 음성도 좀 한번 틀어주시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한 20분에 끝나는데 한 2, 3분 더 하고 이 16분 10초로 화면을 넘겨주세요. 16분 10초.
제가 어제 집에서 상담을 하고 16분 10초 정도 한번 켜보세요. 몇 마디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음향 좀 한번 틀어주세요. 자, 원래 이게 꼭 뭐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이 파일을 다시 미디어 파일로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오죠? 됐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소리가 중요합니다. 바이어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음향이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여기 그 왼쪽에 있는 미국 분은요, 이름이 샘인데 이분이 스포츠 관련된 업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곤약 젤리, 곤작 젤리라고 하죠, 영어로. 곤약 젤리를 우리가 수입하고 싶다. 이미 한번 현장에서 만났고 저희가 어제 10시에 줌으로 두 번째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이제 질문이 뻔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 미팅이 그냥 루즈하게 끝나고 또 다음 미팅을 해야 돼요. For the retail shop. 소리 좀 Yeah. But with own your design, 자, whatever you need, 영어가 we 좀 can 짧아 죄송합니다. 발음 별로 안 좋고. the redesign for you. 예. So these are just basically for the retail shops. So they just ask to open this kind of the way of the box. So if you need some different the way of opening, and we can do it because based on new design. 지금 new 이 packaging. 쌤이 박스의 디자인을 리디자인을 해줄 수 있느냐, 10개 들어가는데 5개 들어가는 걸로 해줄 수 있느냐, 우리의 브랜드로 너희들이 디자인을 입혀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답변을 잘 못하죠. 근데 바로 금액적인 내용이라든지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이 상담하면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케이, all clear. 그러면 너희가 우리 디자인으로 파우치를 바꿔서 내일 보내주면 우리가 자, 첫 번째로 오더를 하겠는데 MOQ를 좀 줄여서 하겠다. MOQ를 줄여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뭐냐면 그러면 파우치와 박스는 너희들이 디파짓을 안고 가라. Why not? Why not?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인그리디언트를 더 넣어줄 수 있냐, 뉴 바이타민을 우리가 옵션으로 더 할 수 있느냐, Why not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안한 4 different flavor는 이미 가격이 정해졌고 얘네들이 원하는 추가 옵션은 가격이 안 정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당신들이 요구하는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플러스 recalculate for the price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오케이, 끝났어요. 40분 만에 미팅이 all clear. 이제 꺼주셔도 돼요. 네. And do you have to have any certifications like 네. the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바이어랑 상담할 때는요, 전시회 갔을 때 또는 갔다 와서 할 때는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 전문성, 대응력, 임기응변 능력 이런 게 있으면요 길게 안 갑니다. 정말 시간이 짧게 일이 빡 진행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하나만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있는 큰 대형 유통 B2B 채널에서 한국 기업 대상으로 3개월 동안 B2B 마케팅을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도 정보를 드릴 텐데 그냥 이커머스나 아니면 오프라인 유통 여기에 바이어들에게만 오퍼하고 마케팅해 주는 걸 한국 기업에게 3개월 동안 무료로 지금 입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참고로 미국이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회사인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무료로 홍보 마케팅 해드리고 B2B한테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 받고 안 받아요. 자, 질문을 받고 저의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일본에 지금 뭐 소비재로 지금 전시회도 몇 번 가고 바이어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다음 주에 전시회 때 저희 상사에서 엔드 유저 바이어를 모시고 저희 전시회 부스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점은 처음이어가지고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 우선은 의전이 중요합니다. 의전이. 일본 사람들은 늘 익숙하잖아요. 대접받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그렇게 오시는 분들하고는 식사를 꼭 하십시오. 좋은 데서 식사도 하시고, 이왕이면 그런 분들이 호텔에서 뭐 이렇게 택시 타고 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런 고객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우리 차로 모시고 이런 약간의 의전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다음에 그분들이 갈 때 조그마한 선물 같은 것도 준비해서 드리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제가 만나본 일본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일본에 놀러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리타나 오사카나 공항에서 오미야게라고 팔잖아요. 모찌도 팔고 걔는 싸잖아요. 10,000원짜리 뭐 3,000엔짜리니까 이런 거를 갖고 사서 오는 문화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방문하면 그걸 주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왔어 일본에서 그런데 갈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딱 줘보세요. 프레젠토 데스 그러면 이게 스바라시 하면서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이런 거 의전해 주셔야 돼요. 의전. 예. 자, 또 네. 마이크를 좀 켜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티곰이라는 회사 대표고요. 예. 저희는 문구류를 일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 판매를 한 지 이제 15년이 넘었고요. 네, 네, 네. 국내에 또 문구랑 디자인 제품들을 디자인 문구들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제 작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예. 일본 문구를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전시회나 이런 거를 참관하고 바이어 자격으로 가서 뭐 빅사이트나 일본 전시회는 네. 수년 동안 많이 참여를 했는데 네. 지금 다음 달에 뉴욕 자비치 센터에서 우리나라 제품들 코리아 그 예. 무역협회 샘플관에 저희 한국 문구를 이제 예. 가져가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참여가 직접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품만 보내서 이렇게 깔아놓는 거예요? 직접 갑니다. 직접 가서 네. 부스가 있으세요? 근데 부스를 네. 이제 무역협회에서 선발한 네. 몇 개 회사들이 같이 쉐어해서 같이. 하는 형태고, 굉장히 약한 네, 전시회죠. 네. 그래서 정말 작은 데스크 그 샘플 전시 공간이 작게 되어 있고 직접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전시회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제조 회사가 아니고 네. 유통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라서 라인업이 어마무시하게 문구다 보니까 많은데 네. 어떤 제품을 정말 셀렉해서 이 효과적으로 바이어들하고 미팅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우선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전문 무역상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품들이 많잖아요. 우선은 바이어가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시는데 어떻게 하냐. 제가 대표님이라면 우리가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을 알잖아요. 가장 그래도 핫하게 많이 요즘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들 또는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 어떤 게 잘 팔릴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개 가져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 팔릴 만한 제품들 위주로 뭐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문구니까 최대한 우선 담아가는데 전시를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브로셔 같은 데는 최대한 내용들을 많이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매니팩처러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아니 우리는 우리의 브랜드로 오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야. 너희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커스터마이즈로 맞춰줄 수 있어 라고 그런 상담을 이끌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미 바이어들 컨택이 최대한 많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룹으로 나가고 쪼개가지고 나가면요 효과가 엄청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만약에 무슨 관에서 한 부스에 10개 기업을 막 제품 쪼개가지고 놔요. 아무도 안 봐요. 그냥 지나가다 구경하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전시회를 가신다면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바이어를 컨택하고 가셔야죠. 내가 이런 곳에 가는데 뉴욕 가는데 뉴욕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해야겠죠. 와봐라. 안 돼? 그럼 내가 갈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전시회 끝나고 60개사 중에 바로 비행기 타고 온 업체들이 거의 85%. 저희 며칠 남아가지고 계속 오전도 미팅 가고 오후도 미팅 가고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노하우를 아니까. 좋다고 생각되는 바이어면 남아서 미팅하고 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가시기 전에 컨택해서 만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가격적인 부분인데 네네. 요즘에는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한국 가격을 다 보시잖아요. 그쵸, 외국 맞아요. 바이어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자꾸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이제 제조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 그 드릴 수 있는 공급가는 뭐 제조사랑 비교할 수 없고 네네네. 어느 정도까지 이 가격을 전략적 판단을 수치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답을 알려드린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온라인에 판매되는 가격과 지금 판매하시는 가격과 내가 줄 수 있는 가격과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분석해서 이 사람들하고 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당장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한국 판매가를 베이스로 얘기를 하는 게 맞나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마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리테일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내가 한 60이나 70에 오퍼한다. 그런 거래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끝낼까요? 온라인 혹시 있나요? 온라인? 아, 그래요? 네. 동남아. 예. 네. 쭉 한번 보시면 네. 네네. 그 링크드인 같은 거 말씀드리면요. 세일즈 내비게이터는 한 10만 원인가 11만 원 되고 돈을 주고 하는 건데 인맥을 넓히는 거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툴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요. 투머치 프라이빗이에요.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플랫폼 세계 최대가 링크드인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와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 10년 강사로 잘 나가는 강사로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걸 깨달은 게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모든 비즈니스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테슬라 일촌 연락해요. 우리도 전기차 쪽에 뭔가 해보고 싶다. 답이 와요. 이게 가능합니까? 애플의 담당자한테 연락해요. 답이 오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실제 링크드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전 이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5,000명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궁극적으로 10,000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엄청난 파급력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이나 이런데 요즘 베트남 잘 되고 있어요. 동남아도 괜찮아요. 저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수출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시장에 맞는 제품이 있고 정말 가격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내야 될 거냐? 바이어 측하고 협의해서 커스터마이즈로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제가 이제 뭐 이메일을 저희가 이런 교환 같은 거 다 보내드리면서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